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중3 1단원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도 역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1단원만 넘어가면은 여러분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림은 자동차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차체와 바퀴 4개가 모여야 구성이 되죠. 이것처럼 어떤 물질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는 게 오늘 공부할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면은 자동차와 바퀴에 질량을 적어놨어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일정한 비율은 질량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두 가지 원소가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강의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 일정한 질량비를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수비를 먼저 설명하고 질량비를 설명할 테니까 개수비랑 질량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내용을 배우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합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은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원소? 원자? 아직 헷갈리는 사람 많죠? 자, 봅시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하나하나, 즉 입자 알갱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소는 수소, 산소처럼 한 종류의 원자로 구성되어 이들의 이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화합물을 한번 골라볼까요? 여러분, 그림에 3개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골라봅시다. 무엇이죠? 맞아요. 물이에요. 물은 수소,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 분자는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2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화합물입니다. 또 하나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혼합물이 뭐였죠? 네, 혼합물이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것을 말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설탕물과 물 분자가 있는데 혼합물은 뭘까요? 네, 설탕물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10% 설탕물과 70% 설탕물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진한 설탕물일까요? 맞아요. 70%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둘 다 설탕물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 설탕물은 너무 적으니까 설탕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설탕물은 비율에 상관없이 모두가 설탕물이에요. 이처럼 혼합물은 일정한 성분으로 결합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일정한 성분비로 결합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여기 자동차를 한 대 가져왔어요. 자동차의 요소는 많겠지만 얘네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동차를 구성하는 물질을. 하나는 차체라고 하는 몸통,
차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몸통을 쓸게요. 그리고 바퀴로 나타내 봤어요. 그럼 자동차 하나를 구성하려면 몸통은 몇 개가 필요해요? 맞아요. 한 개. 그 다음 바퀴는 네 개가 있죠. 이처럼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면은 몸통 한 개, 바퀴 네 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자동차 두 대는 몸통 몇 개, 바퀴 몇 개 필요하나요? 몸통은 두 개, 바퀴는 8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자동차는 몸통 한 개와 바퀴 4개의 개수비를 따르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계속 개수비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정 선분비 법칙은 질량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개수비는 다다음 시간에 할 기체 반응 법칙과 관련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다음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몸통이 5g이고 바퀴의 한 개의 질량이 1g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동차의 전체 질량은 얼마일까요? 네, 몸통 5g, 바퀴는 1g. 근데 바퀴 몇 개 있어요? 4개.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를 구성하는 질량은 9g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구성하는 물질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몸통과 바퀴. 그럼 자동차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질량비는 얼마인 거예요? 5대 4인 거죠. 여기 보시면 바퀴 하나는 1g인데 우리가 구성하는 개수비까지 고려해서 질량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질량비는 개수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죠. 질량비는 개수비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예시로 든 자동차를 오늘 배울 내용에 비유해 볼게요. 그러면 자동차를 구성하는 물질이 결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이는 화합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몸통과 바퀴는 각각의 뭐에 해당할까요? 맞아요. 이들은 구성하는 물질의 이름, 즉 원소죠. 그럼 마지막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원자에 해당하는 거는 뭘까요? 네, 원자는 바퀴 한 개 혹은 몸통 한 개가 원자에 해당하겠죠. 혹시 자신이 원소, 원자, 분자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상을 정지시키고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아까 비유한 것처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번에는 오토바이라는 다른 예시를 가져왔어요. 오토바이는 몸통 한 개에 바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를 어디에 비유할 거냐면은 물에다가 비유해 볼게요. 오토바이는 몸통과 바퀴로 구성되어 있고 물도 마찬가지로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화합물에 해당하는 물에 비유해 볼게요. 그럼 몸통과 바퀴를 각각 산소 원자와 수소에 나타내 봤어요. 자, 이거는 앞에서 한 비유를 가지고 쌤이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가정을 해볼 거예요. 질량비를 가정할 건데 몸통 한 개의 질량을 16g, 바퀴 두 개인데 바퀴 한 개의 질량을 1g이라 가정해 볼게요. 그럼 오토바이 한 개를 이루는 질량은 얼마예요? 16 플러스 2죠. 왜냐하면 바퀴가 두 개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한 개의 질량은 18이에요. 아, 오토바이 한 개는 질량 18g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몸통이 16g, 바퀴가 2g이구나 라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량비는 몸통과 바퀴의 질량비는 오토바이를 구성하는 몸통과 바퀴의 질량비는 16대 2. 그런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되니까 8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배울
물 분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비를 알아볼게요. 자,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6으로 나타내고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로 나타내 볼게요. 왜 질량을 1로 하는지는 뒤에 배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예요? 아까 한 것처럼 수소 원자 한 개가 질량이 1이니까 수소 분자 한 개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은 18. 자, 그러면 산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8대 1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라는 점이에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원자의 질량을 어떻게 나타냈죠? 맞아요. 1로 나타냈죠? 왜 이렇게 나타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계산하기 싫어서 꼼수 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자는 우리 눈에 보이나요? 우리 손 보면 막 작은 입자들이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 한 방울을 지구 크기만큼 확대하면 원자의 크기는 야구공만해져요. 와우. 엄청 작은 거예요. 자, 그럼 수소 원자의 질량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수소 원자는 이렇게 나타내요.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 쓸만한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풀었으면 0.0000000 어우, 읽기도 싫어요. 이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쓸래요? 아니면 1로 나타낼래요? 당연히 1이죠. 우리가 근데 이렇게 쓰고 싶다면 새로운 정의를 해야 돼요. 아까처럼 원자의 질량이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라는 27승 kg이라는 분명히 원자 질량 가지고 있는데 왜 1로 나타내냐? 1로 나타낼 거면은 뭔가 우리가 정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이를 원자량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아까 봤듯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질량을 1로 두고 각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건 기준이 뭐죠? 자,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의 기준은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안타깝지만 점수로 잡는 것처럼 원자의 상대적 질량에도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누구냐? 탄소 원자입니다. 선생님, 1이 아니라 12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오늘은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얘들은 질량이 너무 작으니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위에 네 가지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원자의 원자량을 외워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돌아왔네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각각의 원자량은 왼쪽 위에 나타나져 있어요. 오른쪽 위구나. 오른쪽 위에.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와 수소고, 그럼 이들의 각각의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산소 원자는 1개, 수소 원자는 2개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개수비인 거예요. 그런데 결합할 때는 개수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질량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각각의 질량을 나타내면 산소 원자는 질량이 16, 수소 원자는 1. 그러면 질량비는 얼마예요? 산소 원자는 1 곱하기 16, 수소 원자는 2 곱하기 1 해서 8대 1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장 간단한 정수를 좋아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이며 물은 수소와 산소가 1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하였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과제는 형성평가지를 풀어 제출하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한 형성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형성평가를 작성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면 이 내용을, 이 부분을 돌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잘할 수 있을 거라 쌤은 믿어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배웠어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대한 법칙입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많은 예에 대해 알아보고 실험이나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개수 등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